안녕하세요. 모방가 창조입니다. 모방가 창조는 오늘 영등포 맨하탄 댄스클럽 김민철 대표님이 개업식에 영상 촬영을 하러 갑니다. 꼭 영상 촬영이 목적은 아닙니다. 모방가 창조의 취미생활은 동영상 촬영이기 때문에 영상 촬영을 또 요청을 받아서 딴따라 아우님과 같이 오늘 합동으로 행사를 진행합니다. 처음인데 딴따라 아우는 음악이 원래 주 전공이죠. 그래서 라이브로 출장 올겐을 가져오셔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라이브 연주하고, 모방가 창조는 촬영이 전문이다 보니까 또 동영상 촬영을 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합동으로 최초로다가 메이저급 영상 담당자들이 함께 공동으로 오늘 행사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는 카라쌤이 진행을 하고요. 아침에 나서는 길이 아주 시원하고 좋네요. 주말에 집에만 계시지 말고 댄스를 취미생활로 하시는 우리 매니아님들은 가까운 무도장에 가셔서 몸도 풀고 뱃살 빼기 운동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리듬 댄스 즐기시고, 리듬짝을 하시는 분들은 리듬짝도 하시고, 나는 246이 좋다 하면 246도 하시고, 요새 또 트렌드가 엇박이니까 엇박 리듬 댄스도 하고자 하면 엇박도 하시고, 또 요새 일부 수도권에서는요 중박도 하세요. 중박도 하세요. 이것은 이미 예전부터 내려오던 춤이니까 장래의 구애를 받지 말고 실버 세대에서는 자기가 만족하면 됩니다. 춤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신다면 차라리 춤을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등산을 하세요. 발이 틀리면 어떻고 춤을 좀 못 추면 어때요? 결국 우리는 춤이 삶의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의 마지막 가는 길까지 그 춤은 하나의 도구 역할만 해주면 되죠. 춤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니까요. 여러분들 주말에 힘내시고,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옵니다. 바깥으로 나가셔서 운동도 하시고, 댄스를 취미로 하시는 분들은 가까운 곳에 가셔서 즐기십시오. 저는 영등포 맨하탄으로 가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는 11시부터 예정되어 있는데, 식사도 직접 맨하탄 댄스클럽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식사 먼저 하고 배가 좀 꺼진 뒤에 아마 행사가 열릴 것 같습니다. 개업식이라 오셔서 회비를 꼭 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오세요. 오셔서 한번 우리 젊은 원장님들이 시연하는 것도 보시고, 또 볼만합니다. 딴따라 아우가 직접 와서 라이브로도 노래 부르면서 우리 리듬 댄스 음악을 연주하고, 또 모방가 창조라는 사람이 또 앵글을 잡고 촬영을 합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일반 학원에 수백 명이 오는 것은 아니지만은 뭔가 이벤트가 될 것 같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주변에 계시는 매니아님들은 직접 찾아주세요. 내가 선호하는 장르든 아니든 그런 거 가리지 마시고 오셔서 지금의 트렌드가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구나 라는 어떤 풍경을 직접 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를 조금 일찍 하시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제너럴 타임을 아마 가질 겁니다. 소화도 시킬 겸 한 30분 정도 제너럴 타임에 딴따라 아우가 연주하고 모방가 창조가 또 촬영도 합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오셔서
촬영을 하게 되면은 또 초상권 보호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염려하지 마십시오. 저는 18년 동안에 초상권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습니다. 위에 법은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드리니까 걱정 마시고 오셔서 뭐 원장님도 찾고 싶으면 원장님께 쉐리 댄스를 요청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거절 안 하실 겁니다. 프로들은 웬만하면 다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내가 또 저분하고 한번 손을 잡고 싶다 하면은 가서 쉐리 댄스를 요청하십시오. 아니면 뭐 지인분과 같이 오셨으면 같이 댄스도 즐기시고. 그래서 한 20-30분 정도 30분 정도 음악을 틀고 제너럴 타임이 끝나고 나면은 바로 행사가 들어가죠. 행사 진행은 카라쌤이 진행을 하십니다. 요새 또 카라쌤이 행사를 또 매끄럽게 잘 하시기 때문에 또 여성스럽고 가끔 뼈 있는 얘기, 또 남자들에게 뼈 때리는 화두를 가끔 던지시죠. 카라님의 얘기를 잘 들어보면 또 맞는 말입니다. 남자들이 춤을 좀 배워야 됩니다. 사교 댄스도 마찬가지잖아요. 여자보다 남자가 2배 또는 3배 정도 노력을 해야 되지만 해야 두세 배 정도 노력을 해야 여자분들을 즐겁고 편안하게 춤을 리드할 수 있다고 하죠. 예. 오셔서 즐거운 시간도 가지시고, 그리고 메인 이벤트에는 50대 원장님들 5팀이 시연이 잡혀 있습니다. 한번 오셔가지고 젊은 원장님들이 시연하는 아주 신선한 에너지가 팍팍 묻어나는 그 맨하탄 댄스 클럽의 그 열기를 한번 보십시오. 또 몸으로 직접 느껴보고, 시연하시는 원장님은 뭐 이미 공지가 되었지만은 재간둥이 이쁜 춤을 구사하시는 손오공 원장님, 그리고 아주 섬세하고 틱테일한 여자같이 춤을 추는 태전의 젊은 기수 이태우 원장님, 그리고 지금은 매니아입니다만은 그리고 아주 좋은 직업도 갖고 계세요. 보니까 아주 고급 기술을 갖고 계신 상당한 보수가 높은 아주 하이테크 기술을 요하는 용접 기술을 갖고 계시는데, 일반 우리가 얘기하는 철판을 태우는 CO2 용접 기사가 아니라 그 알곤이라는 게 있어요. 알곤, 서스라든가 이런 아주 고급 자재를 용접하는 그런 기술인데, 그러한 하이테크닉 기술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을 해주시는 영재쌤이죠. 영재. 우리 젊은 기수가 또 오늘 시연을 합니다. 한번 기대해 볼 만하죠. 그 다음에 서기 원장님, 제가 항시 얘기해줘. 서기 원장님은 좀 진취적이라고, 보수적이라기보다 진보적이죠. 무엇이든지 빨리 받아들여서 내 것으로 만드는 그러한 또 재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기 원장님의 또 다양한 춤사위를 한번 구경하십시오. 그리고 맨하탄 댄스 클럽의 대표 김민철 원장님의 시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또 김민철 대표의 그 엇박에 원본에 요구하는, 즉 교본에서 추구하는 그러한 춤사위를 거의 원본에서 그대로 재현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시는 김민철 대표님의 또 동선의 각 애드립, 그리고 라틴 모던에서 우리 또 제일 중요시하는 손끝 처리, 시선, 헤드턴, 모션,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보시면은 이 5분의 춤은 오늘 상당한 센세이션이 일어날 것이고, 또 아이러니하게 이 5분이
엇박으로 다 하신답니다. 그러니 어쩌겠습니까? 모창 아무리 욕을 해도요, 엇박을 하신다는데 날 보고 어쩌라고요. 그냥 지금의 트렌드는 이렇게 가고 있구나, 자연스럽게 좀 긍정적으로 평가해 주시고요. 또 그것을 리듬짝을 선호하시는 분은 그것을 그 베이직은 리듬짝으로 하시고 그 안에서 엇박을 기술 스텝으로 쓰시면 뭔가 신선한 안무가 나옵니다. 크게 대표적인 예가 거사님하고 이미스 원장님이 벌써 4년이 지났잖아요. 4년 전에 이미 그것을 시도했던 겁니다. 비판만 하지 마시고 엇박에서 쓰는 멋진 기술 스텝을 그 리듬짝 안에서도 쓰면 돼요. 베이직은 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베이직 그대로 쓰면 돼요. 246으로 베이직 써도 다 됩니다. 이거는 아셨죠? 너무 비판만 하지 마시고 주말에 내 것으로 만드는 제갈공명과 사마이 같은 그런 아주 깨돌이를 발휘해서 내 거로 만드세요. 예. 요새 뭐 유튜브에 나오는 기술 스텝 다 가지고 그대로 합니까? 살짝 리믹스해서 내 체질에 맞는 기술 스텝으로 아주 그 컴팩트하게 만들어 놓으면 돼요. 그 원장님이 있는 발 그대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요새는 미디어 발달로 인해서 춤의 발전도 하루 자고 나면 계속 업그레이드가 되고 있습니다. 어쩌겠습니까? AI 시대인데. 과거에 춤 타령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말고 춤 탓하지 말고 지금의 트렌드에 맞는 것을 여러분들이 내 거로 만드십시오. 요새 여성들의 바지가 만보 바지입니까? 아니잖아요. 나팔 바지 또는 통바지 입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과거에 입던 바지를 입어야죠. 그대로 고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옷은 트렌드에 맞춘다 이거죠. 더군다나 리듬 댄스인들은 더욱더 트렌드에 민감합니다. 컬러, 의상 그런 것은 변화하는데 직접 내가 받아들이는데 춤만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서로 생각하는 게 다르겠지만 긍정적으로 한번 봐주시고, 오늘 맨하탄 댄스클럽 개업식인데 개업식과 달리 전국의 춤 색깔을 다시금 판도를 바꿔 놓을 시연이 잡혀 있으니까 한번 오늘 오셔서 한번 직접 관람하시고 젊은 원장님들의 팍팍 푸릇푸릇한 에너지도 여러분들이 가져가십시오. 저는 지금 앞으로 가려면은 30-40분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도 한번 말씀드릴게요. 주로 촬영을 요청하시는 분들은 쉽게 생각을 해요. 어이 누구누구씨 이거 좀 찍어줘요 그럽니다. 사실은 찍는 일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냐면은 오랜 세월 그 현장의 분위기, 조명, 또 그 촬영 장소에 어디서 앵글을 각도를 잡으면 이쁘게 나온가는 다양한 장소에서 많은 촬영을 했기 때문에 우리들은 딱 가면 알아요. 딱 가면 아 여기서는 영상이 잘 나오겠다, 여기는 힘들겠다, 우리가 가져간 조명 가지고는 부족하다, 그런 문제가 좀 있겠다, 이런 걸 뭐 사전에 다 캐치를 해요.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날 찍은 걸 가져가서 3-4일 철야 작업을 하다시피 합니다. 그때가 솔직히 취미생활로 내가 좋아서 하지만 이걸 업으로 하는 사람들은요 피를 녹여요. 뼈를 녹입니다.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왜? 열심히 가서 그날 찍었는데 만약에 오디오가 문제가 있거나 영상 촬영에 문제가 있거나 또 행사 진행에 문제가 있어 갖고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찍었는데 촬영 결과는 이거 완전히 아니한만도 못한 결과가 오는 수는 있고, 또 우리가 얘기하는 뭐 좀 비즈니스로 얘기하면 클라이언트죠. 고객 입장이나 클라이언트 입장에서는 아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이게 참 문제가 참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리고
촬영 이후의 작업이 엄청난 노가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촬영비 아끼지 마시고 팍팍 쓰세요. 사실은요, 이 촬영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은 사람이기 때문에요, 이렇게 뭔가 오늘 고생했습니다, 뭐 갈 때 맛있는 거 드세요, 예를 들어서 한 돈 10만원 봉투에 넣어주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간사해요. 그러면 그 영상에 대해서 클라이언트한테, 고객에게 실망을 주지 않게 해서 뭐라도 하나를, 자막을 더 이쁘게, 또는 안에 뭔가 그 멋있는 그런 장면 전환, 멋있는 것을 더 손을 본다거나 그래요.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사항이 있어요. 춤을 배울 때 춤값을 깎지 말라고 그러거든요. 춤값을 깎지 마라. 더 드리면 더 드려. 춤값을 깎잖아요. 예를 들어 30만 원입니다 그랬는데 20만 원 해줘요 그러면은 원장님들은 그래서 싫다 그러면 옆에 학원으로 갈 수가 있으니까, 에이 그냥 우리 저 매니아님한테만 별도로 해줍니다, 말하지 마세요, 그래가지고 20만 원만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아셔야 됩니다. 10만 원을 깎으면 깎은 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사실. 저는 학원도 해봤고 교육도 해봤고 매니아 입장에서 오랜 생활도 해봤고 카페에서 13년 동안 교육을 했기 때문에 아마 지금에 있는 원장님들보다는 거의 90% 이상은 제가 경험이 더 많을 겁니다. 교육 경험이. 교육비를 깎는 사람들은 당장은 5만원 10만원은 내게 들이대지만 나중에는 그거보다 따따블로 손해입니다. 10만원을 깎으면 깎은 것만큼 손해를 본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게 사람이기 때문에. 만약에 교육비가 30만원이야, 한 달 끝났어, 그냥 춤도 스텝도 안 가르쳐주고 맨날 거울 보고 연습만 하라고 욕하고 나갑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기술 스텝을 개발이든 소발이든 막 가르쳐주면 나는 하나도 못 따라 하면서도 뭐 여기 가면 기술 스텝 엄청 가르쳐준다. 참 제가 듣기에는 참 한심스러워요. 매니아님들이 한심스럽습니다. 차라리 베이직 열심히 손잡고 가르쳐 주시는 원장님한테 찾아가세요. 그게 마지막 남는 자산은 베이직입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면은 원장님 고마웠어요, 저 교육 시키느냐고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죠 해서 예를 들어서 5만원이든 10만원이든 봉투 넣어주잖아요. 그러면요 그 학생은요 그 다음부터는 돈 안 받아요. 어떻게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뭐 조금 약간 좀 추접한 얘기 같지만은, 그래서 제가 말을 안 합니다. 그렇지만은 10만원을 그 원장님들은 100만원어치를 받아갈 수 있어요. 그게 인간적인 감동이거든. 감동을 줘야 돼요, 상대방한테. 당연히 5만원 줘야 되는데 5만원 왜 안 주냐, 내라, 안 준다 준다 안 준다 준다 하는 거는 차라리 안 주는 게 나아요. 왜? 줘도 기분 준 사람도 찝찝하고 받은 사람도 찝찝해요. 말하기 전에 작지만 돈 3만원이라도 딱 놓고 아이고 이따 저녁에 고생하셨는데 식사라도 하세요. 그러면요 그 다음날 30만원치를 받아요. 그게 사람입니다. 춤 세상이 아니라 비즈니스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물건 납품하러 가잖아요. 당연히 납품했으니까 거래명사표 끊고 그 다음 달 가서 현금 수금하면 되는데 절대 안 그래요. 제가 옛날에 납품을 많이 다녀서 알아요. 저는 조선소 납품을 많이 다녔어요. 가잖아요, 검사원이 딱 나와요. 그럼 딱 보면 물건 내려놓으면 뭐야 포장이 뭐 이렇게 해서 다시 싣고 가서 다시 포장해와요. 미쳐버려요. 수도권 경기에서 천리길, 목포, 그리고 울산 이런 데로 납품을 들어갔는데 다시 빠꾸 시켜봐요. 포장비가 아니라 물건 값이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가기 전에 오늘 검사 나오셨는데 이따가 저녁에 저 식사라도 하세요 해서 5만원짜리 한번 탁 드려요. 뭐 미안한 얘기지만 그걸로 검사는 땡이에요. 뭐 문제 없네. 예, 거래설명 때 그 검사 거래명세표 담당자 사인 딱 해줘요. 그게 돈이거든요. 그거 제출해야 돈이 나오니까.
그게 인간이 사는 세상입니다. 부정적이지만 항시 상대방에게 먼저 조금이라도 내가 손해볼지라도 상대방에 약간 도움을 주는 걸 하세요. 춤도 마찬가지. 아이고, 영상 얘기하다 또 얘기가 또 길어졌는데, 어떻든 이 촬영을 하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이 엄청 많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엄청 많아요. 춤 세계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핸폰으로요 쇼츠 올리는 건데 하루에 그 자리에서 100개도 올려요. 앉아서 핸폰 대고 입하고 하는 거는요 누구든지 합니다. 지금은 저도 지금 AI가 발달돼서 봐요. 제 아이콘을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 아이콘이 모방과 창조 얼굴입니다. 이게 AI 시대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발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쇼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걸 갖다가 집에서 그 전용 프로그램으로, 또 매월 그 앱 사용료가 엄청나요. 아도비 프리미어 프로 저 월 얼마 나가는지 아십니까? 75,000원 두 개를 써요. 월 앱 사용료가 15만원에 기타 앱 사용료가 35만원이에요. 보통 저 앱 사용료가 30만원에서 40만원 나갑니다. 촬영 한번 나가는 거 있죠? 그냥 일주일 피말리는 작업하는 거 그냥 매달 나가요. 영상 촬영을 아무리 취미지만 영상 촬영해서 안 하면은 그 앱 사용료 계속 나가고 있어요. 자동이체 됩니다. 이렇게 말 못하는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전문 촬영을 하는 사람은 촬영을 하다가 이 집에서 이 데스크탑에서 직접 작업을 해요. 그리고 촬영 전문 프로그램으로 작업을 해서 거기다 앱을 이용해서 멋진 뭐 애니메이션을 집어넣는 거죠. 그래서 프로그램 하나 쓰는 게 아니에요. 보통 저는 5개를 써요. 다빈치 리졸브, 프리미어 프로, 옛날에는 소니 베가스, 캡컷, 그리고 또 쓰는 것들이 있어요. 다양하게 그 자막 처리, 전문 또 자막용이 있어요. 연예인들이 쓰는 그런 거 다 돈 주고 써야 돼요. 여러분들은 모르시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한번 촬영 나가면 요새 30만원 주거나 20만원 줘요. 그거요? 밥 먹고 기름값 한 번 쓰면 끝이에요. 그래도 이것이 좋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거지, 상업적으로 계산하면 타산 안 나와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이런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만 알아주시고 같이 우리 또 리듬 댄스 발전을 위해서 같이 손잡고 가면 됩니다. 힘들어도, 학원도 힘들잖아요. 모두가 힘들게 살아가는 세상 되도록이면 격려해주고, 남 탓하지 말고 춤 탓하지 말고 현재 트렌드를 이어가면 돼요. 그러면 또 그 원장님들이 또 전체적인 흐름에 따르고, 또 매니아님들도 그 흐름에 가다가 또 어느 합일점에 올 거예요. 뭐 또 제가 또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트렌드는 엇박이에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제 손을 떠났다고. 아무리 모방과 창조를 죽일 놈, 개새끼, 소새끼, 뭐 맨날 때려 죽인다고 하고 사기꾼, 도적놈 해야 뭐합니까? 제가 뭐 돈 번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미 학원에 가면 뭡니까? 지금 엇박 교육을 안 할 수 없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죽일 놈 살릴 놈 해도 지금 흘러가요. 그걸 무리하게 판을 엎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반발심이 생겨요. 그러면 정말로 진짜 엇박보다 저 좋은 댄스가 생겨서, 우리 솔직히 얘기합시다. 도로 리듬짝으로 간다고 합시다. 뭐 솔직히 얘기할게요. 우리 사상태기가 추구하는 게 리듬짝이니까 나도 그거 인정해요. 리듬짝 좋아하는 사람 아직도 많고. 그럼 리듬짝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계속 그냥 뭐 진짜 인간 모멸감이 가도록 여러분들이 쏴댑니다. 그러면 엇박이 없어질 줄 아십니까? 반발심이 생겨서라도 안 합니다. 리듬짝. 그 얘기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미 원장님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모방한 창조는 얘기하는 사람이에요. 이 자리에서 내가 맞아 죽고 무도장에서 그 자리에서 몰매를 맞아서도 저는 할 얘기 하는 사람이에요. 모차 그렇게 만만한 사람 아닙니다. 저는 할 얘기 다 하는 사람이에요. 홍창스럽게 얘기하잖아요. 욕해도 상관없어요. 더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저도
저를 안티로 삼는 분의 인격을 내가 존중하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를 안 하는 겁니다. 제가 말을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오늘은 춤 얘기를 하다가 뭐 또 엉뚱한 얘기를 했지만 현실은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대로 상대를 내가 대접을 받고 싶으면 상대를 먼저 존중을 해야 돼요. 내 춤을 내가 유행시키고 싶다 하신다는 분이 계신다면은 상대방 춤을 존중하고 칭찬을 해주세요. 그게 내 거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저 엇박 보급할 때 상대방 춤 욕한 적 있습니까? 단 한마디 말 없이 저는 칭찬해 준 사람이지 욕한 적 없어요. 공창에서 욕한 적 토시 하나 기억 니은도 꺼낸 적이 없습니다. 항시 존중한 사람이다. 그리고 제 춤 보급했어요. 그리고 제 손 떠났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리듬짝을 다시 부활시키고 대중화시키고 싶은다면 지금부터 엇박을 칭찬해 주세요. 그리고 엇박하는 원장님들 박수를 보내주세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갈 수가 있어요. 그게 방법론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어요. 스스로 자기가 추구하는 춤을 지금 구론팅으로 스스로 지금 매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춤 그냥 묻혀지는 겁니다. 저 옛날에 욕하나 욕 엄청 했어요. 이사록 삼박자 하면서. 저는 이미 그런 경험을 가지고 있어요. 참고해 주시고 남 탓, 춤 탓 하지 마시고 지금 트렌드 흘러가면서 되도록이면 칭찬을 하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나와서 보면은 뭔가 증오에 찬 목소리로 들려요. 저주하고 증오에 차고. 그래서 어떨 때는 좀 이해가 저분의 삶이 어떤 분인가 가면을 벗겨보고 싶은 분이에요. 도대체 어떤 분인가. 저는 AI 시대에 이쁘게 멋지게 아이콘을 만들었지만 저 목소리 제 목소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탁하고 싶은 거는 남 탓하지 마시고 춤 탓하지 마시고 트렌드가 이렇게 된 것도 여러분의 탓입니다. 그렇게 남 탓을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의 탓입니다. 저도 남 탓을 한다면은 아시겠죠? 저는 남 탓 안 해요. 오늘 엇박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시간까지는 저는 사직생입니다. 최선을 다할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즐거운 취미생활을 누리고 굳이 싸울 필요도 없어요. 뉴욕에 오셔서 아자에 가셔서 잔발도 하시고 엇박도 하시고 리듬짝 하면 돼요. 이사력도 하고. 정말 엇박보다 더 멋있는 춤이 있다면 리듬짝 시연을 하시라 이겁니다. 근데 안 하잖아요. 저는요 리듬짝 하라고 그래요. 리듬 엇박보다 더 멋있고 정말 멋있는 춤, 그냥 발장난하고 진짜 발모가지 춤추려면 리듬짝 하지 마세요. 아직도 그러고들 있어요. 손 놓고 따로 국밥 치고. 말은 멋있는데 춤은요 아직도 엇박만큼 연구 개발 안 하고 계세요. 우리는 피눈물 나게 지금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고 있어요. 내부에서 갈등 가지고 싸우고, 뭐 제가 택기 얘기도 했지만 택기하고 나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요. 춤 때문에. 업그레이드 이런 문제 때문에요. 얼마나 좋아요. 난 그런 건 얼마든지 받아들여요. 주먹 갖고 싸우고 개인적인 인신공격은 그거는 찌질이들이 하는 짓이에요. 못난이들. 그 사람네들은요 죄송하지만 사회성 부족이에요. 절대 남을 까는 게 아닙니다. 칭찬해 줘야 돼요. 그리고서 내 거로 만들 수 있는 제갈공명이 아니라 아주 약은 마지막 천하를 통일한 사람이 누굽니까? 진시 황제 할아버지 사마이입니다. 제갈공명보다 더 무섭고 더 똑똑한 사람이 사마이입니다. 사마이 같은 사람이 되면은 남을 비하하지 않고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항상 칭찬해 주면서 결국은 다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게 사마이가 하는 손자병법입니다. 제갈공명은요 천하를 통일 못했어요. 하다가 병사에서 돌아가셨잖아요. 결국 마지막은 누굽니까? 진시황의 할아버지 사마이가 결국 자기 손자를 천하 통일의 초대 황제가 됐지 않습니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너무 제가 심한 얘기를 했어서
또 이거 가지고 또 아마 쇼츠 글이 또 악담을 하는 글이 올라올 겁니다. 하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즐겁게 받아들입니다.